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끄는 뉴 삼성시대가 본격 개막을 했죠. 하지만 상속세,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이 진정한 뉴 삼성이 되려면 사회적인 의미에서도 재정비돼야 할 것들이 많을 텐데요. 자, 이 문제 모아서 이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구조개혁 전문가죠. 최이배 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최이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그러니까 그 고인이 삼성에게 남긴 점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이미 많은 언론에서 이제 공과 과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공은 이제 삼성을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네, 성장시킨 거죠. 그래서 음,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또 전자 산업에 굉장히 큰 혁혁한 혁신과 또 그 성과를 만들어내신 부분은 충분히 이제 크게 평가를 해야 되고요. 네, 이제 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삼성공화국, 삼성왕국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들을 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예,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지배구조 네, 문제점에서 특히나 상속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그 이병철 그 선대 회장한테 상속을 받으면서도 이제 차명 주식, 차명 예, 계좌를 통해서 받았었고 예, 또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이제 신주 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 같은 방식으로 음,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인수하게 하는 방식, 또 네, 일감 몰아주기 같은 형식으로 세금 없는 대물림을 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노조 경영 방침이라고 해서 그렇죠.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을 부정한 초법적인 이제 경영을 보였고 네, 또 많은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지만 하청 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문제들도 계속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등등의 사건 그리고 정경유착이라는 또 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과의 뇌물을 주고받거나 네, 했던 네, 여러 문제들 때문에 또 논란이 됐던 그렇죠.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이제 부정적인 음. 그런 단어를 만들어낸 게 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먼저 상속세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납부가 될 것이니까 좀 궁금한데, 근데 일단 그 예. 규모가 10조 원 이상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예, 지금 공시가 되어서 확인되는 이건희 회장의 이제 상장회사 주식만 본다고 하면 네, 그 주식 가치가 한 18조 2천억 정도 되는데요. 예, 어,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음, 15조 정도 됩니다. 어, 그리고 삼성생명이 2조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예, 예, 이제 등등해서 이제 18조 2천억 원 정도의 그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따져봤을 때 음, 이제 30억 이상원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이 50%라 네, 이제 그 세금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대주주인 경우에는 일부 이제 20% 가치 할증을 또 하게 됩니다. 기업 가치에 예, 대해서. 예, 그래서 이런 등등의 상속세 계산을 해보면 10조 6천억 원 정도가 흠, 지금 주식에 관련돼서 낼 세금이다라고 나오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주식만 있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1,199개의 차명 계좌가 있다고 했고요. 예, 예, 그 중에 주식은 이제 이렇게 다 공시가 됐는데 네, 주식 예외에 이제 주식을 운영하면서 받은 배당금이나 예, 또 주식 매각 대금 같은 현금들이 예,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특검에서 매각 차익이 5,600억 원이 있고 이거에 대한 세금을 안 낸 것을 조세 포탈로 이제 혐의를 걸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금이나 예금으로 또 굉장히 많은 돈이 있었을 것이고 또 2002년에 그 삼성그룹에서 이제 대선 자금을 이렇게 불법 대선 자금을 지원한 게 360억 원 정도 네, 네, 있었는데 네, 네. 그때 당시 이거를 무기명 채권으로 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 정확하게 이제 무기명 채권은 그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예,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의혹이 있었고 실제 특검도 당시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무기명 채권이 433억 원이 보관 중이다라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각종 토지나 또 예술 작품, 미술품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당시에 삼성 특검이 밝혀낸 차명 자금은 4.5조 원이었습니다.
차명 자금만요. 예. 오, 그 예. 중에 2.3조 원이 삼성생명 주식이었고요. 이를 제외한 2.2조 원이 뭐 현금, 예금, 무기명 채권으로 예. 가지고 있었을 것이니까 음, 이게 벌써 12년 전에 나온 금액이니까 네. 또 여기에 더 뭐 금액이 붙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건희 회장의 총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지금 최소 주식만 해서 10조 6천억 원의 상속세가 부담될 것이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50% 정도의 또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테니까 뭐 상당한 상속세 부담이 뭐 그 유족들에게 이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너무 정신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상속세가 얼마냐를 따지기 전에 고인의 예, 재산이 도대체 얼마냐, 토탈 예, 얼마냐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밝혀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제가 지금 특검의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물론 이 당시에 특검이 다 밝혀냈다라고 또 그렇죠. 예. 그 확신을 또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다시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재산을 제대로 또 조사를 해서 상속세 아, 탈세가 없도록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게 국세청에서 조사 권한은 있는 거죠, 당연히. 물론이죠. 예. 그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재산은 그러니까 저기 선대한테 받은 게 얼마니까 상속세 얼마 낼게요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라면? 예, 1차적으로는 유족들이 당연히 신고해서 납부를 하게 네, 하는데요. 그렇겠죠.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추가적인 뭐 조사하는 권한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재용 부회장 그 남매라고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그냥 일시납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한 번에 내기는 어렵고요. 대부분 재산이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예. 주식에 대해서는 뭐 일부 처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흔히 그 뭐 분할 납부라고 합니다. 연부 연납이라고 해서 예. 5년간에 걸쳐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뭐 당연히 그 연 이자는 일부 조금 내게 하는 방식인데요. 예. 뭐 최근에 이제 그 LG그룹의 구광모 회장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5년간에 걸쳐서 연부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분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지금 지배구조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가장 큰 관심사는 사실은 이건데. 예. 무엇보다도 삼성그룹의 역사를 보면은요. 네. 뭐 이병철 회장이 2세들에게 물려줄 때도 지금의 이제 CJ, 신세계, 한솔 이런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다 자녀들에게 계열 분리해가지고 나눠준 그룹들이거든요. 쪼개서 나눠줬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건희 회장도 뭐 유언장을 써놓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이부진, 이서연 두 자녀에게도 일정 부분 재산에 대한 상속과 또 경영권에 대한 좀 언급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그룹의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에 보면 뭔가 계열 분리해서 그룹을 쪼개는 방식으로 이후에 형제 간의 어떤 불편한 뭐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이부진 회장 같은 경우는 호텔 사업, 그다음에 면세 사업, 그다음에 이서연 그 이사장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사업 이런 식으로 좀 이미 나눠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거 말고 맞습니다. 더 있을 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뭐 지금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고요. 네. 일단 그 재산 상속은 뭐 상속세법상 이제 유류분 청구라는 게 있어서 네. 뭐 최소한 일정 정도는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또 청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너무 부족하게 준다고 하면은 적게 받은 쪽에서 그런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예. 뭐 그런 이제 법적 분쟁이 안 가게끔 뭔가 이제 재산 분할을 잘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재용 또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또 방안까지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제 그런 분배하는 비율이 굉장히 좀 뭐 나름 계산돼서 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는 이제 그런 재산 상속 외에 이제 말씀하신 경영권이에요. 누가 그렇죠. 어느 그룹의 계열사를 지배할 것이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자 지금 자기가 맡은 역할들이 있고요. 네. 이 역할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그 가치에 따라서 충분히 지배할 수 있는 계열사의 몫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그 상속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뭐 최소한 상장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30%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300가지의 기업의 자산 가치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계열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재산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안정적인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는 계열사들의 묶음을 만들어내서 분할 경영하다가 계열 분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그 경영권 내지 지배권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이제 삼성그룹 전반적인 특히나 가장 큰 전자사업과 금융사업에 대해서 이미 이제 확실한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 지금 법률적인 문제에 휩싸여서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어떤 신상의 문제는 생길 수 있겠으나 이번 그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네. 전반적인 그 경영권의 조정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데 생각이. 지금 이제 그 지배 구조가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순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그 여당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만약에 이게 예. 개정이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자산의 3%만 남기고 다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예. 변수가 되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삼성생명 법이라고 지금 통칭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네. 뭐 이 법에 대한 것은 이제 18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논의가 됐었고 예. 매번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지금까지 통과되지는 못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도 그렇게 통과가 쉽게 될 거라고 예상하진 않고요. 아하. 다만 이거 말고 우리가 지금 공정경제 3법이라고 논하는 네네. 그 법률안에 그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새로 제정이 됩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역시 여기서도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등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의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야 되는 효과를 또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그 예. 법이 통과되어서 일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등의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의 통과는 조금은 더 시기가 늦춰지거나 아니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아무튼 금융회사의 돈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식, 즉 금융회사는 예금자나 보험가입자 등 남의 돈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회사잖아요. 남의 돈으로 계열사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보유한 거에 대한 뭔가 제한은 네. 규제는 좀 더 강화될 것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네. 그 이건희 회장의 사망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예, 것은 예. 뭐 이건 별개의 사건이고요. 그래서 다만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됨으로써 굉장히 큰 이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생기고 네. 뭐 이런 부분이 기존의 이재용 부회장의 그 상속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굉장히 비난의 어떤 지점이었는데 예. 큰 상속세를 내게 됨으로써 뭔가 좀 여론적으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하지만은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 뭐 이게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성실 납부 뭐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여론의 어떤 호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이배 전 의원이었습니다.